전북이 이 포획 감독의 데뷔전 챔피언스리그 2 16강전에서 포트FC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트FC가 어느 정도 전북과의 전력차가 있는 팀이긴 하지만 오늘 포획 감독의 축구가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은 매우 명확해요. 이 포획 감독이 본인의 전술적인 스타일, 경기장을 넓게 쓰고 공간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고 제공권을 활용을 많이 하고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든다. 그래서 이번 전지훈련 때 전북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체력 훈련에 신경을 많이 쓴다였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경기장을 넓게 쓰는데 체력 훈련이 왜 필요할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북이 볼을 잡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전북이 좌우 측면 최철순과 김태환 넓게 퍼집니다. 송민규와 전병관 넓게 퍼져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콤파뇨랑 투톱처럼 있을 때도 있지만 한국영, 이영재와 함께 내려오면서 3미드를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예요. 넓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 팀 입장에서도 전북 선수들이 넓게 움직이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서로 간격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 넓은 공간 안쪽으로 전북이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이 공간 안으로 빨리 들어오느냐예요. 예를 들면 송민규 선수가 측면을 밟고 있다가 상대 풀백이 송민규를 마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패스가 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보다 먼저 측면으로 나가 있다가 빨리 들어와야 상대를 속이면서 볼을 가져가겠죠. 반대편에 있는 전병관 넓게 위치하다가 빨리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경기장을 넓게 썼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넓게 썼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대보다 먼저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체력 훈련이 많아야 되고 포획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동력이 여기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전북 선수들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요. 이 장면 보면 최철순 그리고 김태환 측면으로 넓게 퍼지고요. 좌우 측면에 전병관, 왼쪽에 송민규 넓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다. 가운데가 약간 비어 보이는 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선수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 움직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만 봐도 선수들이 넓게 위치하고 있어요. 중앙에 공간이 좀 비어있죠. 아무래도 전북이 넓게 위치하는 동안 상대 팀들도 넓게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측면에 있었던 송민규가 요 안쪽 공간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송민규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가운데로 빨리 이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송민규 선수가 빨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 나오죠.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송민규를 못 따라갔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거는 송민규가 수비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이때 패스를 뒤에서 보내줬던 이승우가 송민규가 비워둔 빈자리로 또 뜁니다.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서 송민규 선수가 일단은 빨리 들어와 있으니까 상대 수비보다 먼저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볼을 잡았을 때 여유가 좀 생겨요. 그래서 상대가 달라붙기 전에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송민규 선수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송민규가 안쪽에서 공간을 빠르게 쓰니까 상대 수비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송민규에게 쏠리고 있어요. 그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승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비니까 송민규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겼다가 이승우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송민규가 볼을 잡아서 넓은 공간에 있는 이승우한테 주고요. 이러면 다시 수비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승우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지체 없이 크로스.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포획 감독의 축구는 경기장을 넓게 좁게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장면. 이 장면도 보면 경기장이 넓어요. 선수들이 정말 넓게 위치해요. 근데 넓게 위치하니까 수비도 넓게 위치했죠 지금. 그래서 전병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병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게 사실은 단순한 축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기장을 넓게 썼을 때 수축과 이완이 계속 돼야 돼요. 경기장을 넓게 쓰면 그 공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니까 체력을 많이 써야 되는 축구입니다.
이게 프리미어 리그를 뭐 기준으로 이런 축구를 많이 보여줬던 감독 중에 하나가 비엘사 감독이 있어요. 체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잖아요. 비엘사도 경기장을 넓게 일부러 썼다가 안쪽으로 빨리 들어와서 볼을 가져가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이 공간을 선점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획 감독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선 비슷한 결인 거예요.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식단 관리도 엄청 한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번 시즌에 전북은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계속 해야 되는 축구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건 뭐냐면 이 팀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에 대한 이제 모든 선수가 뭐랄까요? 공통적인 이 축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볼을 잡으면 반대편에 전병관이 뛴다. 혹은 김태환이 볼을 잡으면 송민규가 반대편에서 뛰고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선수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은 다음에 뒤에서 누군가 뛰고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전북 선수들이 롱패스를 많이 때려요. 실제로 공간이 나면 지체 없이 주거든요. 근데 지체 없이 공간으로 볼을 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잡은 다음에 우리 선수가 어디 있지 찾은 다음에 준다. 이것보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놓으니까 잡은 다음에 있을 것 같은 공간으로 몸을 돌리고 보이니까 바로 패스. 요 선택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유난히 이 전북이 방향 전환이 되는 패스가 많았어요. 실제로 이 장면은 이제 포트가 전방으로 뻥 차고 포트 선수의 머리에 맞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게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가운데에 있었던 한국영 선수에게 볼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한국영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잡자마자 분명히 이거 볼을 잡을 때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뒤쪽에 전병관이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볼이 떨어지자마자 몸을 돌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몸을 떨어지자마자 돌린 다음에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전병관을 보면서 바로 찔러줘요. 그러니까 전병관 선수가 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갈 때 이 준비 동작이 굉장히 빠르니까 빨리빨리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은 앞쪽에서 볼이 경합이 된 다음에 뒤로 흐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로 흐를 때 수비 라인에서 달려 나오면서 볼을 걷어내거든요. 근데 걷어낼 때 사실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볼이 수비 라인에 있다가 앞쪽에서 싸워서 떨어지는 세컨볼인데 이때 어떤 각도를 보냐면 요 반대편에 송민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이 떨어질 때 상대 선수들이 심지어 압박을 들어가거든요. 볼이 뒤로 빠지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반대편 롱킥 넘겨줍니다. 아주 멋진 롱패스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송민규 선수한테 연결이 되니까 공간이 넓잖아요. 일단 상대가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민규한테 볼이 넘어가니까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비가 송민규를 막으러 뛰어나가야 돼요. 그럼 뛰어나갈 때 측면으로 뛰어나가면 공간이 또 생깁니다. 이때 뒤에 있었던 이승우가 달려나와요. 이 공간을 또 빨리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송민규가 이승우에게 패스. 그러면 이승우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공간이 넓으니까 볼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승우 같은 선수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이 선수가 공간이 넓으면 더 기술적인 측면을 여유롭게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여기서 끌고 들어가다가 위협적인 슈팅까지 기록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송민규 선수나 이승우 선수를 포획 감독이 지난 시즌에 좀 그 전북이 쓰는 게 좀 아쉬웠잖아요. 아마도 이번 시즌에 잘 쓸 것 같다고 좀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송민규와 이승우 같은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이죠. 이 선수들이 볼을 잡은 다음에 막 엄청나게 빠른 드리블 돌파를 하는 선수들은 또 아니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정말 좁은 공간에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막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 막 5-6명을 제끼면서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매번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간을 넓게 만들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빠르게 달려가서 가져오고 거기서 공간이 넓으니까 본인의 기술을 활용한다.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들이 잘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포획 감독이 만들어주고 있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이 공간을 넓게 사용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는 단연코 최전방에 있는 콤파뇨 선수입니다. 키가 큰 195cm의 콤파뇨. 이게 공간을 넓게 쓸 때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빨리 패스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압도적으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압도적인 제공권. 그러면 콤파뇨가 여기서 싸웁니다. 싸울 때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럼 떨어뜨려 줬을 때 이 공간으로 누가 먼저 달려오느냐, 이승우냐, 이영재냐, 송민규냐, 전범관이냐, 빨리 달려들어서 이 세컨볼을 가져와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 공간을 누가 먼저 쓰느냐, 누가 먼저 세컨볼을 가져오느냐, 상대보다 먼저 달려가야 된다. 기동력과 체력, 여기서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콤파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냐면 뭐 헤더골로 2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냥 기록이 압도적입니다. 오늘 제공권 싸움 75분 뛰었는데 15번 했어요. 15번. 근데 15번 중에 제공권 싸움에 승리한 횟수가 14번입니다. 15번 중에 14번. 오늘 경기에서 콤파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제공권 싸움을 했던 선수가 박진섭 선수예요. 5번. 90분 뛰었는데. 90분 뛴 선수가 5번을 했는데 콤파뇨는 75분만 뛰고 그 3배 1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섭 선수는 공중볼 싸움에서 1번을 이겼는데 콤파뇨는 14번을 이겼어요. 이거는 그냥 압도죠, 압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를 보면 포획 감독이 콤파뇨를 영입한 이유가 분명하구나. 마음 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제공권으로 압도할 수 있는 선수가 앞에 있으면 뻥 차면 된다. 이게 단순하게 투박한 축구, 롱패스, 선이 굵은 축구, 이게 안 좋은 축구가 아니거든요. 이 축구가 잘만 통하면 가장 효율적인 축구가 되죠. 패스를 10번 이상 주고받으면서 전방으로 보내느니 압도적인 제공권이 있으면 한 번에 뻥 차면 세컨볼 떨어뜨려주면 끝,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콤파뇨를 오늘 믿고 보내주는 패턴, 그리고 그냥 콤파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콤파뇨가 머리에 맞출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뛰어오느냐, 그리고 콤파뇨가 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 주느냐, 이건데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잘 만들어 줬습니다. 경기 장면 보여드리면 재밌는 장면이 오늘 많아요. 이 장면 보면 이 장면도 확실하게 이 전형이 나타나죠. 최전방 포백 넓게 위치합니다. 포백이 엄청 넓어요. 경기장을 넓게 써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2명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공간이 좀 넓죠. 그리고 이때 왼쪽에서 최철춘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중앙에 받아주러 오는 선수, 이런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콤파뇨 믿고 뻥 찹니다. 콤파뇨 믿고. 그러면 콤파뇨가 앞쪽에서 싸워요. 근데 워낙에 압도적이죠. 그래서 머리에 맞출 때 떨어뜨려주는 순간 요 공간으로 누가 먼저 달려오냐인데 이때 뒤쪽에 있었던 이영재 선수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을 가져와요. 이게 어쨌든 공간이 넓다, 중원 생략 축구다. 하지만 이게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볼을 우리가 먼저 가져가면 중원 생략 축구라도 아주 효율적인 축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콤파뇨가 떨어뜨려준 거 이영재가 그냥 가져갑니다. 먼저 상대보다 달려 들어왔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 송범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짧게 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포트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콤파뇨 믿고 뻥 찹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콤파뇨가 머리로 당연히 싸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뒤에 있는 이승우, 이영재 달려오면서 세컨볼에 대한 위치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송민규 뒤로 뛰면서 떨어뜨려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콤파뇨가 떨어뜨려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앞쪽에 있는 두 선수에게 떨어뜨려줄 수도 있고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줄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어쨌든 포획 감독이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이 패스 옵션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도록 준비를 잘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콤파뇨의 머리에 맞은 다음에 송민규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송민규가 뛰어들어가면서 콤파뇨의 머리 한 방, 떨어지는 세컨볼, 단 2번의 패스로 송민규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그 방향 전환하는 것처럼 콤파뇨의 머리를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믿고 있으니까 되게 간결해요. 볼을 잡자마자 콤파뇨가 있는 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잡자마자 바로 굉장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 장면이 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볼이 떨어질 때 뒤쪽에서 수비수가 볼을 잡자마자 그냥 걷어냅니다. 한 번에 뭐 볼을 소유하거나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는데 짧게 주고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걷어내면 앞쪽에서 콤파뇨가 머리에 볼을 맞춰요.
그 순간 측면에서 이미 롱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전병관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전병관에게 먼저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분명히 전병관 선수가 뒤에 있는데 상대 선수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달려와서 세컨볼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볼을 떨어뜨려 주니까 전병관 선수가 측면에서 바로 볼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공권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장면도 압박이 들어올 때 전북이 어설프게 후방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 뻥,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간결해졌을 때 이때 이미 롱패스가 들어오는데 측면에서 한 선수가 뛰고 있어요. 왜 뛰고 있냐? 앞쪽에서 콤파뇨가 머리로 맞출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콤파뇨의 머리로 가는 순간 전병관 선수가 달려가더니 뒤로 뜁니다. 그러면 뒤로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콤파뇨 머리 바로 전병관의 침투,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도 있어요. 단순히 제공권뿐만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를 쓰는 건데 이 장면 보면 이 장면도 전북이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잖아요. 넓게 쓰고 있을 때 여기서 콤파뇨가 앞에 있는데 전북이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콤파뇨한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한 번에 콤파뇨한테 줍니다. 이번에는 땅볼 패스로 줬어요. 그러면 콤파뇨가 내려오면서 일단 볼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버텨주면서 기점이 되어주고요. 이때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 주니까 그 순간 미드필더들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달려 나올 때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자마자 바로 방향 전환. 그래서 콤파뇨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자마자 측면 공간을 또 바로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게 포획 감독이 스타일이 굉장히 명확하고 선이 굵은 축구도 좋은 전술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경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도 측면으로 보냈다가 크로스, 콤파뇨 헤더, 득점 많이 나왔었죠. 한 장면만 보여드리면 일단 콤파뇨가 정말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좀 사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나 아시아 무대에서는 더더욱 이 장면 보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콤파뇨 뜁니다. 김태환 선수가 크로스, 그리고 콤파뇨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제공권, 득점. 다른 장면, 이 장면 보면 김태환이 볼을 끌고 올라오고 또 콤파뇨 침투. 그러면 이때 김태환이 뛰어들어가는 콤파뇨에게 크로스, 그러면 콤파뇨가 머리에 맞춰서 득점. 똑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연속으로 계속 보여준다는 건, 그리고 이 똑같은 장면이 연속으로 성공한다는 건 그만큼 이 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코너킥 장면에서도 이 콤파뇨의 제공권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 첫 번째 골 나올 때 어떤 거냐면 이 장면 보면 코너킥을 짧게 처리해요. 짧게 처리하고 여기서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뛰어나가거든요, 이영재 선수가. 그러면 볼을 끌고 바깥으로 나갈 때 왼발로 이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뒤에 머무르고 있다가 선수들이 이영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 앞으로 뛰는 거죠, 타이밍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 이영재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릴 때 이미 가장 뒤에 콤파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파뇨에게 크로스, 그러면 콤파뇨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춰요, 안쪽으로. 그리고 이 머리에 맞춘 게 요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승우의 헤더, 그리고 박진섭의 득점이 나왔죠. 이런 걸 보면 이게 확실히 콤파뇨라는 키가 큰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아마 포획 감독이 잘 세워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대가 되는 건 키가 큰 선수가 지금 포획 감독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에 있습니다. 오늘 후반전에 나온 박재용, 그리고 티아고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도 많아요. 예를 들면 벤치에 있는 에르난데스도 이렇게 볼이 떨어졌을 때 달려드는 스피드, 경합 능력, 볼을 가지고 넓은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게 더 강점인 선수거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포획 감독의 축구에 잘 맞는 유형의 선수들이 꽤나 존재를 하고, 지난 시즌에는 전북에서 약간 이제 전술적인 색채가 약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축구가 됐다면, 그리고 선수들이 본인들의 장점을 못 발휘했다면 포획 감독은 본인에 맞는 축구에 적합한 선수들을 가지고 그 선수들의 강점을 잘 살릴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걱정되는 거는 과연 이런 이 경기장을 넓게 쓰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컨볼을 향해 달려드는 이런 축구가 일단은 기동력과 체력이 가장 최우선순위니까 과연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유지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여름에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감독의 역량입니다. 감독이 이 간격을 얼마나 잘 좁히고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이 굵은 축구가 아예 구식 축구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선이 굵은 축구를 잘 쓰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시메오네 감독이 라리가에서 우승을 할 때 그때 했던 축구도 수비하다가 앞쪽에 있는 디에고 코스타 뻥 찹니다. 떨어뜨려주면 뒤에 있는 코케, 사울리게스, 뭐 투란, 티아고 이런 선수 달려나오면서 그리즈만까지 세컨볼 가져오고 거기서 공격 시작. 그걸로 우승했어요. 최근에 뉴캐슬도 선이 굉장히 굵어요. 뉴캐슬이 볼을 잡자마자 킥이 좋은 트리피어,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뭐 토날리 이 선수들이 약간 오른쪽에 있고 잡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고든에게 롱패스 혹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삭에게 롱패스 그러면서 경기장을 굉장히 빠르게 쓰고 넓게 쓰고 기동력을 통해서 그 공간을 빨리 점유하고 이런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경기장을 넓게 쓴다고 해서 구식 축구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의 차이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만약에 포획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왔다면 우리 국가대표팀의 기동력을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 국가대표팀을 연구하면서 눈여겨봤던 선수가 이영준이라고 했잖아요. 딱 저 콤파니오가 하는 축구를 원하는 거예요. 이영준, 조규성 틀어주면 이때 뒤에서 달려오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황인범 우리의 기동력을 살리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다가 공간이 비어있을 때 밀고 올라오는 김민재 아마 기동력을 굉장히 잘 살리는 축구를 했을 거다. 그래서 뭐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왔다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그리고 어쨌든 준비된 패턴도 명확하고 그리고 이 명확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전술 수행 능력도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 더 빨리 습득을 하고 경기에 이 표현이 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선수들의 플레이도 명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대표팀이 아무래도 조직력을 갖추기가 힘든 환경이잖아요. 어떤 나라든 모여서 훈련을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명확한 축구가 한국에 도입이 됐다면 뭔가 잘 맞았을 것 같다. 우리의 빠른 발, 기동력, 강한 압박 이런 게 잘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그래서 이제 포획 감독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우리 뭐 축구협회가 포획 감독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을 때 과연 포획보다 더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포획 감독이 아주 좋은 데뷔전을 치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K리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 포획 감독의 축구 어쨌든 이 외국인 감독이 좋은 이 유럽의 레벨에서 경쟁력 있게 지내오던 감독이 똑같은 스쿼드를 물려받았는데 이 스쿼드로 어떤 축구를 보여주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K리그에서도 분명히 전술적으로 팀의 여러 가지 뭐 방향성에 있어서도 아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포획 감독의 첫 번째 데뷔전은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주말 경기에 K리그 팀들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K리그 팀들은 또 포트랑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제 생각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가장 잘 통하는 축구는 우리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 있는 팀들 중에 전북의 축구 같아요. 오늘 보여준 포항, 광주, 울산 요 팀들의 축구보다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 1, 2 티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북의 축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 피지컬, 기동력, 상대 선수보다 한 발 더 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축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아시아 무대에서 더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 이 선굵은 축구가 그리고 약간 이런 축구가 과거에 최강희 감독을 생각나게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최강희 감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제 뭐 K리그에서도 만약에 이게 통하면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장이 넓게 쓰다가 상대가 더 빠르게 들어온다면 중원이 비는 날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진다면 간격 유지가 안 되면서 공수분리가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K리그 팀들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포트 FC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전북이 경기장을 넓게 쓸 때 누가 더 빨리 이 공간을 선점하느냐 이거에 있어서도 전북이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하지만 일단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